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음, 당신이 보내주신 그 텍스트 내용인데요. 아, 네. 그 소통에 관한 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게 왜 사람들 사이에 지식이나 경험 수준 차이가 나면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왜 자꾸 낮은 수준에 맞춰지게 되는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답답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자료에서도 뭐랄까 같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써도 서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 비유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비유가 있었죠. 결국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겹치는 지점에서만 겨우 소통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럼 그 자료에 나온 예시, 그 교육 수준이 낮은 CEO가 아주 뛰어난 전문가 지원자를 면접 보는 상황이 딱 이거겠군요. 네, 대표적인 경우죠. 그 지원자의 깊은 통찰력을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 정도로 여기는 거, 이게 단순히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자기 경험의 틀 안에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뭘 놓치고 있는 건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아, 이게 혹시 그 뭐였죠? 아, 더닝크루거 효과? 그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그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요.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수준 차이가 결국엔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 단계, 그리고 그 가치를 따져보는 평가 단계, 마지막으로 결정 단계까지 이 정과정에 영향을 줘요. 아, 인식 평가 결정이요? 네. 첫 번째 인식 단계에서는 복잡한 전문 지식을 그냥 복잡하다,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AI 전문가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그 핵심 가치는 놓치고 그냥 말이 어렵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두 번째 평가 단계에서는 이제 자기한테 익숙한 기준, 뭐 당장의 이익 같은 걸로 상대방의 아이디어나 잠재력을 재단해 버리는 거죠. 장기적인 전략 같은 건 비현실적이라고 쉽게 무시당하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는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평가한 걸 바탕으로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탈락시킨다거나 아니면 뽑아놓고도 전혀 다른 일을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 인식 평가 결정, 이 설명은 명확한데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주로 전문가가 좀 부족한 쪽의 한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반대로 전문성을 가진 쪽이 너무 자기 방식대로만 소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요? 뭐 너무 전문 용어만 쓴다던가? 아,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소통은 당연히 양방향이니까요. 네, 아무리 전문성이 높아도 그걸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안 하면 그건 그것대로 소통 단절의 큰 원인이 되죠. 그렇군요. 자료에서 말하는 그 충돌과 단절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상호작용의 실패에서 오는 거거든요. 전문가는 아니 내 말을 왜 못 알아듣지? 하고 답답해하고 다른 쪽은 저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어. 이렇게 불신하게 되고요. 아, 서로 답답하겠네요, 정말. 네, 그러다 보면 서로 실망하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뛰어난 사람이 그냥 조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입을 닫아버리겠죠. 그럼 조직 전체가 발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와, 이거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서로 탓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다행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아, 네. 첫째는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기술 면접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는 거죠. 아, 중재자 역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전문가가 좀 더 쉬운 비유를 쓴다거나 반대로 비전문가가 관련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공부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다가가는 거군요. 네, 서로 다른 언덕에서 경치 보다가 이제 같이 같은 곳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셋째로는 조직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새로운 기술이나 인재를 받아들일 준비, 뭐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좀 개방적인 문화 같은 거요. 네, 환경이 중요하죠.
그렇죠. 넷째는 면접 말고도 다양한 평가 방식, 실무 과제나 포트폴리오 검토 같은 걸 활용해서 선입견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장기적인 건데 피드백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와,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네. 정리하자면 이 지식이나 경황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소통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오해와 잘못된 결정, 관계 단절까지 갈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중재자를 두거나 서로 배우고 설명해주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또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 분명히 그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지평, 그 보는 풍경을 넓히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수준 차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주로 한쪽이 다른 쪽보다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대화하는 양쪽 모두가 내가 상대보다 더 잘한다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그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더 깊이 파고들 이야기로 남겨두겠습니다.